중간에서 화면이 끊어졌습니다. 건전지 배터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다시 지금 이제 녹음을 다시 찍어야 되는데, 앞부분 여기까지 강의된 거 이제 보시고, 결국은 뭐냐면,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 나라가 여기 있다는 걸 지금 한국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한국과, 그리고 지금 중국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도를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건 이제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300년 전에 이제 300년 기록입니다. 보시면 이제 신라에 보면 신라, 그 다음에 304년, 313년 기록이 있는데 300년 기록에 이제 AD, 옛날부터 말한다면 AD 300이죠, 보면요. C 300년에 낙랑과 대방 두 나라가 와서 항복하였다 해가지고 이것도 대단히 이제 여러분들 미스터리일 겁니다. 왜? 앞에 낙랑이 망했는데 다시 낙랑과 대방 두 나라가 와서 항복하였다. 신라에 항복했다는 겁니다. 신라에. 고구려에 항복한 게 아니라 신라에 와서 항복했다. 그러면 여기 말하는 낙랑과 대방은 과연 어떻겠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에 언뜻 뜨는 것이 뭐냐면, 낙랑이 나중에 대방, 낙랑 밑에 대방이 있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저 평양에 낙랑이 이거 아니냐 이럽니다. 그리고 이 대방이 나중에 보면 이제 쇼를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대방이 남원이다. 이런 쪽으로 이제 갑니다. 남원 쪽에 이제 비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다시 이 부분 남원 부분에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자, 신라 부분에 C 300년에 이런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304년에 보면 백제 기록에 봄 2월에 몰래 군사를 보내어 낙랑의 서쪽현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겨울 10월에 왕은 낙랑태수가 보낸 자객에게 살해되었다 해가지고, 여기 이제 낙랑, 여기서 본다면 여러분들 보신다면, 자, 이 낙랑태수, 여기 이제 망한 백제가 있고 다시 낙랑이 등장하면서 낙랑태수, 이제 낙랑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낙랑태수가 보낸 자객에 의해서 왕이 이제 살해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이 기록은 본다면 과연 여기에 있는 백제와 그리고 낙랑의 위치를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자꾸 들어보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고구려 기록에 보면 313년에 자, 중요한 거 보시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나옵니다. 자, 여기 말하면 이제 C, 지금 AD로까지 써놨습니다. 일부러 여러분들. C가 AD입니다. 이제 AD를 C로 쓰는데, AD 300, C 300, 이제 11년에 가을 8월에 장수를 보내서 요동 서안평을 공격해가지고, 자, 요동 서안평, 이것도 이제 위치를 잘 비정해야 되겠죠. 자, 서안평을 공격하여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자, AD 313년, 2년 뒤, 자, 313년에 겨울 10월에 낙랑군을 침략하여 남녀 2,000명을 사로잡았다 했는데, 과연 이제 이 서안평과 이제 낙랑의 관계를 이렇게 한다면, 과연 서안평은 저 위쪽이고 낙랑은 저 밑에냐? 이런 것도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이제 313년에 이제 낙랑군을 침략해가지고 남녀 2,000명을 잡았다. 여기에서는 뭐죠? 낙랑군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낙랑군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 낙랑군은 과연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의미가 체리의 낙랑국이냐. 이건 이제 구분을 또 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기록이 고구려 기록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구려 왕의 계보를 놓고 이제 다시 정리한다면, 자, 대무신앙 때 낙랑이 멸했다고 이제 기록이 나오죠. 멸했는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계속 이제 없어진 낙랑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가지고, 미천왕에도 보면 기록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죠. 보면 이런 식으로. 이래가지고 역사 기록이 쭉 나오는데, 자, 뭐 중간중간마다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망해진 낙랑이 어떻게 살아났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그걸 이제 중국에서는 뭐죠? 말 그대로 강무제가 와서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다시 나라를 찾았다.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근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정리해드렸죠. 미천왕 302년 기록을 보면 가을 9월에 왕이 병력 3만 명을 이끌고 현도군을 침략해가지고 8,000명을 포로 잡았는데 평양으로 옮겼다. 그러면 이때 미천왕 때 평양은 어디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제 역사에서 보면 이제 고구려의 수도가 옮겨진 것은 약 7차례 정도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제 보장한까지 한다면 총 8번이죠. 하나, 둘, 셋, 넷, 8번 정도.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한 고구려가 3번 정도 옮긴 것처럼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 잘못된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평양도 어떻습니까? 여기 평양, 여기 평양, 평양이 나오죠. 과연 이 평양이 어디냐?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것이 뭐냐면 장수왕 때 지금의 평양으로 천도한 것처럼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서 어느 원문에도 장수왕이 지금 평양으로 천도했다는 기록 없습니다. 단지 뭐냐? 장수왕이 이렇게 천도한 평양이 지금의 평양이라고
조선 총독부에서 만들었고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서 그대로 광복 후에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평양이 뭐죠? 장소왕의 천도 평양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원문은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연결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때 미천왕 시기이기 때문에 평양은 어디겠습니까? 동천왕이 수도로 삼았던 이쪽 평양성이죠. 그럼 이 평양성은 지금은 평양이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죠? 이쪽으로 옮겼다는 기록이고 그러면 이때 이제 고구려의 위치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안평을 점령한 것이 311년 그 다음에 낙랑군을 침략해가지고 313년에 어떻습니까? 침략하여 아까 말했던 2,000명을 포로잡았다. 이러면서 결국 이제 한사군이 특히 낙랑군이 해체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낙랑군이 말 그대로 이제 나중에 없어지면 두 번 없어지는 거죠. 두 번 없어지는 꼴인데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평양에 대한 위치 한번 연구를 하시라고 줄을 끊었습니다. 고조선의 한날개에 관련된 평양. 이 평양은 지금 요동 요서 쪽에 있는 평양입니다. 여기 이제 이 평양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기준왕의 수도 평양으로 연결되고요. 이거는 이만 정권의 수도 평양으로 연결되고 낙랑군의 평양으로 연결되고 고구려의 평양으로 연결되고 이것은 고려의 서경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양 하나가 바로 평양 위치가 바로 잡힘으로써 고려의 서경 위치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운 고려 서경은 가짜라는 거 이제 아시죠? 다 이제 고려 서경 위치도 밝혀질 것이고 고구려 그다음에 낙랑군 평양 위만 정권의 그 수도 기준왕의 수도 그다음에 고조선의 세 수도 중에 하나인 평양 이 위치가 다시 다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평양의 위치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면 한번 이 시간을 가지고 평양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가지고 평양이 고대의 평양이 어딘지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치통감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자치통감에 보면 이때 낙랑대방의 두 군에 거점을 두고 있었던 요동인 장통이 고구려 미천왕과 어떻습니까? 계속 해마다 싸우다가 공방전을 벌이다가 민호 천여가를 이끌고 요소 모용시계로 기속하였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자치통감에 뭡니까 보면 자, 고구려 미천왕과의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은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어디로? 요소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요소로. 자, 뭐가 어디로? 요소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보면. 낙랑군이. 그러니까 낙랑군이 뭡니까? 요소의 모용시에게 기소가했다는 구절이 있는데, 자, 이러면 조금 이따 이제 다시 비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방군을 침략한 기록 고구려에서, 그 다음에 hen도성을 공격한 기록이 계속 이제 쭉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방군의 위치를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 때 속 시원히 여러분들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가 만약 여기 있었다면 뭐죠? 서안평, 지금 서안평도 과연 이쪽 서안평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명을 조작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자, 고구려가 뭐다? 서안평이라면 적어도 이쪽이라면 어때? 요서 쪽으로 이제 말 그대로 여기 있던 낙랑군이 뭡니까? 낙랑군이 이쪽으로 요서 쪽으로 이동했다는 기록, 모용시에게 갔다는 기록을 봤죠, 여러분들 앞에. 자, 보겠습니다. 자, 요소의 모용시 쪽으로 갔다는 기록을 여러분들 자치통감해 보셨죠? 그러면 스토리를 여기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있던 것이 어때? 여기 있는 낙랑이 어디로? 요를 뚫고 어디로? 요리 갔다는 기록이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아까 미천왕 때 이쪽 지역이 뭡니까? 고구려에게 점령을 당했는데 고구려한테 점령을 당했는데 이 강력한 고구려를 뚫고 요까지 간다? 여러분들이 실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여기서 요리 도망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고구려가 여기 버티고 있는데 요리 도망가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들 차이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얼마만큼 지금 스토리가 잘못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인식하실 수 있죠, 보면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 자, 도망갔던 낙랑군은 어디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요리 도망가기 쉽죠. 그죠? 요리 도망간 거지. 어떻게 이게 고구려가 차지한 땅을 여기서 뚫고 요걸 간다? 그만큼의 낙랑군이 망해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속된 말로 자기들 말은 평양의 낙랑군이 지금 공격당해 망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강력한 고구려를 뚫고 요리 도망갈 수 있습니까? 보면 이 자체가 스토리가 말 그대로 쿨합니다. 그죠? 가짜고 보면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보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고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면 지도를 보고 지리를 보고 하면 다 드러날 건데 지금의 우리나라 사학기는 자, 이리 보시죠. 한겨레 20일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진짜 고대사라 가지고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다. 이래가지고 냈습니다.
그리고 낙랑군 밑에 대방군을 그려놓죠. 대방군을 그려놓고 고구려가 여기 있고 요동이 여기 있고 요서가 있다. 그럼 아까 여기서 요만큼 뚫고 갔다는 거죠. 보면 논리가. 자, 자기들은 다 이해된다 이겁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런 강력한 고구려를 낙랑군 뭡니까? 몇 명이 처녀가가 뭐냐? 그 곱하기 몇 명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 숫자가 뭐냐? 그 숫자를 데리고 이 고구려 이걸 뚫고 요리 도망갔다. 근데 자기들은 있었다는 겁니다. 기록을 역사 그렇게 보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저는 이런 자료 여러분들 이런 자료는 절대로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자치통감이라든지 이런 자료는 학교에서 우리나라 학교에서 인용을 안 하려죠. 왜? 절대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역사의 문헌은 이렇게 다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자 그러면서 뭘 했느냐?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이비 역사가들은 스스로의 무지를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며 오류를 교정할 생각도 없다. 하지만 올바른 역사 연구에는 자료의 성격을 정확히 판단하려는 전문적 훈련, 지식과 연구 대상에 대한 겸손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학문으로서 역사학과 학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이비 역사 사이에 놓인 결정적 간극이다. 자, 표현은 끝내줍니다. 표현은 끝내주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학자들이 이렇게 유명한 학자가 등장하는데 학자들이 등장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런 내용을 자기들 잡지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여러분들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인용하는 문헌을 본다면 이제 삼국지에 대한 거, 삼국지하고 한서를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인용하는 걸 이제 문구를 보여드리면 요 문구를 인용합니다. 자, 삼국지 한전하고 후한서 한전을 인용하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한글로 써놨죠. 여러분들 한글 원문 보실 때 한글 보시면 한글만 전적으로 믿으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원문 보시고요. 원문 해석이 정확한지를 먼저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한은 대방의 남쪽에 있는데 동쪽과 서쪽은 바다로 접하고 동쪽과 서쪽은 바다를 접하고 그 다음에 뭐죠? 남쪽은 외에 접하고 남쪽은 외에 접하고 그래서 세 종족이 있는데 만진한 변환이다. 이러면 여러분들 자 원문은 안 보고 한글만 요리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스토리가 딱 생각나는 겁니다. 이 사만 여기가 사만이니까 사만은 뭐다? 사만은 뭐다? 대방의 남쪽. 대방의 남쪽에 있네. 대방의 남쪽에 있고 바다를 접하네. 그러니까 여기 이게 한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100% 믿습니다. 100% 믿는데 그리고 후한서도 볼까요? 한에는 세 종족이 있는데 첫째는 만, 둘째는 해가지고 쭉 하면서 어떻습니까? 북쪽은 낙랑이 있고 남쪽은 외가 접혀있다. 그 이후에 비슷한 내용이 원문은 위기고 이제 뒤에 나온 문헌이겠죠. 보면요. 이런 문헌으로서 자 위치 낙랑, 대방, 만 요리 잡아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요 원문을 아마 기억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국민들은 뭘 봐야 된다? 원문을 봐야 된다. 원문 절대로 한글로 쪼장거려 놓은 거 절대로 보면 돼요.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원문을 보고 원문을 추적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원문을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이렇게 지금 교수로 있는 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우리가 저 같은 강의하는 사람이 뭐냐면 말 그대로 겸손도 안 하고 객관적인 태도도 없고, 뭐다? 자료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전문적 훈련도 안 받았다, 지식도 없다. 이러면서 이제 말 그대로 깠습니다. 이걸 사이비 역사가라고 까놨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이 내용을 실었죠. 자, 한겨레 21일 신문에 이렇게 잡지에다가 실었는데, 자, 여러분들, 이러면서 이게 뭐냐, 이 한이 뭐다? 여기 마한진암 번안이라 써놨죠. 그려놨죠. 마한진암 번안이고, 낙랑군이 있고, 대방군이 있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 국민들에게 뭐냐, 유사사학하는 인간들이 다 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지식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한다. 낙랑에 평양군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내용을 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강의 때? 자, 한번 내용을 원문을 보겠습니다. 지금 아침 강의가 너무 길어지면 제가 두 개로 이걸 나눠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너무 한 번에 한 두세 시간 해보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좀 볼 시간도 없기 때문에 제가 잘라가지고 올려드릴 건데, 자, 그러면 원문 시간을, 강의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하나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원문 보겠습니다. 자, 원문 보겠습니다. 한은 대방에 있는데 대방의 남쪽에 있다. 자, 한은 대방의 남쪽에 있고 동서로는 뭡니까? 바다를 한 개로 접하고 있거죠. 바다로 동서에 바다가 있고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남쪽은 뭐하고 접하다? 외하고 접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외하고 접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 앞에 문을 보겠습니다. 다시. 자, 외와 적경에 있는데 면적이 사방 4천리쯤 된다. 이렇게 나오죠. 사방 4천리.
자, 여러분들, 그러면 뭐냐. 한은 요만큼이 사방사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방사천리다. 이렇게 이제 한자를 표현해놨죠. 자, 한자를 번역했습니다. 자, 사방사천. 자, 우리는 자, 원문 보겠습니다. 자, 원문은 어떻습니까? 자, 방가사천리입니다. 방가사천리. 여러분들, 방하니까 한문 보면 그냥 사방이라고 인터넷 치면 나오죠. 잘못하면 넘어갑니다.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어땠습니까? 말 가지고 장난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왜? 그 올리는 사람도 개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방음은 사방으로 써놨어요. 사방이라고 글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방은 그 사방 아닙니다. 측정의 단위에서는 방이라는 것은 국가 영역을 잴 때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요걸 인터넷에 잘못 올리가 페이스북에 이상한 글 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보면요. 자, 방이라는 것은 뭐냐? 방사천리입니다. 자, 방사천리. 그래서 뭐냐면 일부러 이 구절을 해석을 안 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 또 주류 사학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걸 해석 안 하고 요거 해석하고 요리 넘어가 버립니다. 요거 아는 거 말하고요. 다행히 이 친구들은 뭐냐면 자, 사방사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사방사천리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사입이고 자기들이 이제 진짜 뛰어난 학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글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에는 3종인데 만진한 번안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뭐냐면 고지. 자, 여기서 나오죠. 보면 진안은 몰라. 여기서 진안이라는 것은 진안의 옛날은 뭐다? 진국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진국.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착각하면 어때요? 착각하면 여기가 진국이다. 우리나라 학자들 나오죠. 고조선은 위에 있고 여기는 진국이다. 이렇게 또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문서는 여러분들 보실 때 앞뒤 문선, 정우 문서를 반드시 다 봐야 됩니다. 아니면 어때요? 그 한 개 나누고 봤다가는 다 속아 넘어갑니다.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돼.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게 한이란 개념 바로 잡아야 되는데 한도 대충 넘어갑니다. 절대로. 자, 중요한 게 뭐냐? 방가사천리입니다. 방가사천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해석을 안 하려고 넘어가고 있고 아니면 앞에 이 친구처럼 해석을 뚱딴지 같은 해석을 합니다. 사방사천리입니다. 사방이 다 하면 사천리다. 여기 나오죠? 자, 그러면 원문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래 방사천리는 개념은 뭐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방의 개념이 뭔지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 조금 이따 보겠는데,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나오는데, 자, 이거부터 볼까요?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해서 방의 개념은 요리 나오는 거예요. 역사에서 국가의 영토를 지을 때 방이라는 개념을 옛날에 많이 표현해 놨는데, 여기서 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습니까? 가로, 세로, 사방의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이에요. 방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사각형이 전부 다 여기 보시면 돼. 이게 영토라면 백리죠. 그러면 이걸 뭐라냐면 방백리라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방백리. 이제 아시겠습니까?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요게 사방백리가 아니라 방백리예요. 이게 방백리. 방백리이기 때문에 자, 원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문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겠죠. 여기는 사방이라는 표현보다 물론 우리 말로는 어때? 사방이라는 표현이지만은 원래 단위 측정 단위에서는 어때요? 방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냐? 여기 이제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자, 원문 다시 보겠습니다. 하는 대방의 남쪽에 있고, 동서로 바다를 접하고, 남으로는 외를 접하는데, 그 크기가 뭐다? 방사천리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방사천리는 여러분들, 자, 이걸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다? 여기가 사천리예요. 여기가 사천리고, 여기가 사천리고, 여기가 사천리예요. 여기서 영토 개념은 바다를 다 끼는 개념입니다. 바다, 강이라든지 다 끼는 개념으로서 방을 씁니다. 그럼 뭐냐? 앞에 원문에 보셨던 방사천리는 뭐다? 하나가 뭐다? 이게 사천리, 이게 사천리라는 개념이 방사천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네요. 그렇게 되겠죠? 왜 달라집니까? 여러분들 앞에 원문 보면, 자, 원문 보면 방사천리이기 때문에 뭐냐? 여기서 한이라는 것은 뭐다? 여기서 말하는 한은 방사천리의 한입니다. 그러면 뭐다? 앞에 말하는 지도에서 보시면 돼요. 절대로 여기에 있는 이거는 방 얼마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나오겠죠? 이 크기가 방사천리가 되겠습니까? 요만큼이 우리가 말하는 삼천리 강토인데, 여기서 올라가야 사천리인데, 되겠습니까? 이게 뭐냐?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여기 자체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이제 어떤 말은 이제 되는지 알겠죠? 이렇게 쇼를 합니다. 이게 원문을 안 보면 여러분들 다 속아 넘어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한은 뭐다? 우리가 말하는, 앞에 말하는 뭐다? 여러분들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면 됩니다. 이 한이 아니다. 이제 아시겠죠?
원문에 쓰여진 한은 만지난 변환의 한이 아니라, 자, 다시 이제 원문 들어가면 눈치를 챌 겁니다. 자, 이 한은 뭐다? 이 한은 사천리, 사천리의 영토를 가진 한인데, 거기에 대방과 어떻습니까? 남쪽에 끝에 뭐가 있다? 외가 접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뭐죠? 보면요, 여러분들 바로 한반도 전체와 만주, 하얼빈 전역을 다 포함하는 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삼국지에서 후한세에 말하는 한은 뭘 표현한 것이다? 바로 남사만, 남쪽에 있는 익산 이런 이쪽의 사만이 아니라 원래 때요 고조선의 영토인 한을 표현한 글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학자들이 아무도 안 짚습니다. 그리고 역사 공부한다는 사람들도 이걸 안 짚고 넘어갑니다. 왜? 단위 개념을 모르고 옛날에 단군조선의 사만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한이 어디서 왔는지 사만에서 삼조선에서 대부위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사만의 영토를 이야기하는 그 한인데 그래서 사천리입니다. 방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표현이 뭐냐면 약간 위에 삼국지하고 후한수의 개념이 틀린 게 뭐냐면 진국이라는 표현이에요. 진국. 여러분들 여기 나오죠. 진국. 자, 여기서 삼국지에 말하는 진국은 만의 옛날의 국가 이름이 진국이다 표현했습니다. 진안에 원래 사만이 있는데 진안의 원래 이름이 진국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방사천리 되는 나라의 진국이 뭡니까? 진안이 원래 뭐다? 진국이다. 그러면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고조선의 사만강경이 눈으로 이제 들어올 겁니다. 자, 들어왔는데, 자, 후한세에 있는 개념은 더 포괄적이에요. 자, 여기는 사만의 개념이,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뭡니까? 보면, 말하는 거는 남쪽에 있는 사만을 언급하는 거였는데, 문제는 뭐냐? 하는데, 뭐다? 자, 여기서 뭐냐면, 진국은 뭐다? 만지난 변환에 옛날의 이름이 있는, 옛날 국가가 진국이다. 표현해놨습니다. 그럼 뭐냐? 표현은 약간 틀린데, 아래 위가 상통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국과 여기서 말하는 진국은 뭐다? 우리가 말하는 만지난 변환의 진국이 아니라 뭐죠? 큰 한의 진국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 후한세에서는 만지난 변환을 합친 옛날의 국가가 뭐다? 진국이었고 여기서는 어때요? 진안이 옛날의 진국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감은 약간 틀리지만 어때요? 고조선의 사만강경을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이제 아마 쏙 바로 100% 이해가 바로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원문 반드시 봐야 된다. 원문 못 보고 어떻습니까? 앞에 한 글자 그것만 한글로 된 것만 보고 했다가 하는데 100% 속아 넘어간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정리되셨습니까? 중요한 거 오늘 개념 다 잡아드립니다. 자, 이거 백리 개념, 이거는 이게 방 백리가 전부 다 100의 단위라는 거. 그게 방 사천리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죠. 저 만주 하얼빈까지 가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서 역사는 기술해놨는데 문제는 뭐냐? 아무도 인식을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어떻습니까? 남사만에 이제 관련된 것은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후한세에 보면, 자, 조선왕 준왕이, 춘지 보면요. 이만한테 적금 뺏긴 준왕이 조선왕이라죠. 이 양반이 뭐냐? 이만한테 뺏기가지고 파해가지고 져가지고 뭡니까? 자, 어디로 왔다? 장차 어디로 왔습니까? 사람들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어디로 오면요. 만을 공격해가지고 여기 왔다. 근데 그럼 이때 만은 뭐 해보면요. 이때 만은 뭐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이때 만 없었는데? 왜? 아직 지방에, 밑에 남부지방에 만이 없을 시기잖아요. 여러분들, 좀 들겠죠? 그죠? 그런데 만을 공격했대. 기준이 와서. 그러면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사만강경을 이해해야만 이제 이해됩니다. 왜? 이때 만이라는 것은 원래 한반도 전체가 뭡니까? 사만강경의 만이었고,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번안에 준왕이 어떻습니까? 준왕이 정권을 뺏기면서, 유만한테 뺏기면서, 준왕 그쪽 나라에 있던 뭐죠? 채숭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의 평양으로 와서 남남국을 세워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원래 있던 그 한반도에 원래 있던 많은 세력들은 어때요? 좁혀져 내려가 버리죠. 그 개념을 이야기한다면, 왜 만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기준왕이 만을 공격했다고 표현했을까? 왜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기준왕이 오고 난 뒤에 만이 생겼다고 되어 있는데 후한세에는 만을 공격했다고 했을까? 의감은 틀리더라도 어떻습니까? 요 만은 안만이고 우리나라에 나오는 만은 어떻습니까? 기준이 와서 만든 나라의 만입니다. 이제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겠죠? 요 구분해야만 후한서하고 우리나라의 사서의 만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만을 패하고 난 뒤에 뭘 했느냐. 자기를 한왕이라 패했다. 왜? 자기는 번조선의 번안의 지역에, 번조선의 마지막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한왕이라 표현했는데, 나중에 준이 죽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다시 진왕에 이제 자립을 해가지고 진왕을 세웠다 하는, 이거는 이제 후한서 측의 기록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책 기록에는요, 기준이 남부지방에 와서 어떻습니까? 소국을 금마 지역에 와서 소국을 세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발전한 것이 많이 되는데, 그 말도 맞고, 요 말도 맞는 겁니다. 왜? 이때 또 우리 한반도 본토는 많은 영역이었고 많이 축소되던 그런 시간, 최승원 평양에 자기 수도를 나라를 세워버렸고, 이런 과정, 낙랑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서투리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낙랑군이냐 낙랑국이냐는 여기서부터 꼬여버리니까 이런 자체가 해석이 자꾸 엉뚱한 산으로 가는 겁니다. 산으로. 근데 오늘 여러분들 포인트 오늘 말씀드렸죠. 조선왕준 만을 공격했고 한왕이 되었고, 다시 어떻습니까? 기준 후에 진왕이 나왔다. 이게 뭐냐면 이제 남사만에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짬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삼국지에 보면 이제 한에 대해서도 여기 나오죠. 보면요. 자, 뭐였습니까? 보면 제가 이거 한번 강의했습니다. 이거 저번에 한번 강의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진국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파악하는 거. 진국의 위치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삼국지에서 한에 대한 기록을 보면, 자, 위서에서는 뭡니까? 우거 때 접근입니다. 우거. 이제 마지막 이제 한무제 공격을 받고 이제 무너지잖아요. 보면요. 이제 안에서 우거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우거가 있을 때, 우거 때 어떻습니까? 재상이 누구냐? 자, 그때 이름이 조선이었고, 조선을 그대로 썼죠. 자, 이만희 기준왕을 쫓아내면서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그때 우거 때, 손자 우거 때 이름을 조선으로 쓰면서, 그때 재상 이름이 뭐냐? 역계상입니다. 역계상. 자, 역계상이가 뭐냐면, 한나라가 계속 침략에 들어오니까 추운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하니까 우거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자, 우거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역계상이, 자, 이쪽에 조선의 우거 때 재상인 역계경이 자기들 사람을 데려가지고 한 2000여, 그럼 여기 까촉수 굽하면 알 겁니다. 한 집안에 몇 사람인지 2000여와 더불어, 자, 동쪽의 진국으로 갔다. 동쪽의 진국으로 갔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삼국지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동지진국입니다. 이거 가지고 또 장난친다는 걸 보셨죠? 거짓말 쳐놨다는 거 우리나라 학계에서. 자, 우거가 망할 때, 우거 정권이 망할 때, 그쪽에 있는 역계상이라는 재상이 동쪽으로 어떻습니까?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진국으로 갔다는 기록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자, 한서에 보면, 우구왕이 진국과 한나라와의 교류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진국이 또 나오죠? 진국.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죠. 우거가 진국하고 한나라하고 교역하는 걸 막았다. 그럼 뭐겠습니까? 우거가 있던 땅, 자, 이만 정권이 있던 땅, 우거 땅은 어디다? 진국과 한나라 사이에 있겠죠. 그죠? 진국이 여기 있고 한나라 여기 있고, 여기가 우거 이만원의 정권 땅이라면 말이 안 되겠죠. 왜? 교류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중간에 끼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진국과 한나라 사이에 우거가 있었기 때문에, 일동 영토가 있었기 때문에 교류가 안 됐죠. 그죠? 이제 이해되시죠? 보면요. 자,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쉽게 이제 적응을 해줬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여기에 이만 정권이 있다고, 우거가 있다고 배웠죠.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에,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망하고 뭐가 들어섰다? 낙랑군, 한사군이 설치되면서 이쪽에 낙랑군이 설치되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100%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우거 때 재상이 자기 가족 2000여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동쪽으로 피난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가 우거가 있던 장소라면, 자, 동쪽으로 피했다면 어떻습니까? 동쪽으로 피했다면 이 말은 뭡니까? 동쪽에 진국이 있었다고 나왔죠. 앞에 다시 원문 보겠습니다. 자, 동쪽으로 갔는데 거기에 진국이 있어서 진국으로 갔다는 표현이 있죠. 자, 동쪽에 진국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배운 공부에서는, 국사책에서는 여기에 우거 정권이 있다. 우거, 이만 정권이 있었다면 동쪽으로 하면 바다에 빠져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자살하러 갔든지 바다로. 왜? 여기는 진국이 아니잖아요. 동해잖아, 동해. 다 빠져 죽습니다. 그죠? 근데 결국은 뭡니까? 어디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 원래 우거 정권에서 동쪽은 뭡니까? 바다고, 이쪽은 어때요?
남쪽에. 근데 우리나라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이 포인트 보이죠? 진국이 원래 뭡니까? 자, 우거가 있던 지역의 동쪽이 진국이에요. 그러면 진국은 우리나라 지금 학교 지도에 진국이 여기 나오는데 진국은 어디에 표현해야 됩니까? 동해 바다의 진국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제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역사는 반드시 원문을 봐야 된다. 장난치는 놈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이만 우거 정권의 위치가 어딘지 알겠죠? 그죠? 어딘지 아시겠죠? 이제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렇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계에서 뭐냐면 장난친 것이 뭐냐면 여기에 민족 대백과 사전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우거왕의, 역계경이 자기 근위가 우거왕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2000여호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 여러분들, 원문은 어디로 갔다 했죠? 동쪽으로 갔다가 동쪽의 진국으로 갔다고 했는데 자, 우리나라 백과사전에 뭘로 고쳐놨습니까? 동자를 어디로? 남자로 바꿔가지고 남쪽의 진국으로 갔다. 자, 앞에 가고 있습니다. 자, 요리예요. 여기 진국이라는 거예요. 왜? 동쪽은 가면 바다기 때문에 다 빠져주기 때문에 못 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글자를 잘 바꿔가지고 동쪽으로 갔다는 걸 남쪽으로 바꿔가 여기에 진국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사책에 여기에 진국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원래 뭐죠? 우거가 있던 땅이, 자, 이제 속 시원히 아직까지 이거 정리 안 한 분들, 우거가 있었던 땅이 뭡니까? 보면, 여기라면, 말하는, 여기라면 어떻습니까? 여기 가면 바다로 빠져 죽기 때문에 동쪽은 여기에 진국이 없죠? 그러려면 어때? 진국이 있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동쪽으로 가려면, 자, 우거 정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바로, 요쪽에 돼야 되겠죠? 요쪽 지역이 있어야만 동쪽으로 가야만 진국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뭐냐? 자, 여기가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영토라면, 여기는 뭡니까? 보면, 동지 진국이라는 거. 동쪽에 그러면 진국이 있느냐? 없죠.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뭐죠? 보면요. 자, 우거 위만 접근은 어디 있었다? 여기가 진국이라면. 그죠? 동쪽이 여기에 진국이라면 이쪽에 있었죠. 보면. 그죠? 지금 유물 나오는 배경으로 본다면 이쪽입니다. 보면 요리 나오죠. 보면요. 이쪽에 이제 있다고 나오는 것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이제 여러 가지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 다른 거 짚어드리려면 시간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기까지만 오늘 뭐 하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앞부분 제가 이제 강의해놨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평양의 위치, 위만정권의 위치, 낙랑군의 위치는 다 조작된 거다. 원문하고는 역사의 원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끔 조작돼가지고 진국이 지금 한반도 남쪽에 그려져 있다. 원래는 진국은 뭡니까? 이만정권의 동쪽이죠. 동쪽이기 때문에 절대로 말이 바다입니다. 거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제 포인트를 짚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방사천리인데 우리나라 그 똑똑한 아이들이 사방사천리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가지고 장난쳤습니다. 방 하나가 사천리예요. 방 사천리죠. 그럼 사천리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역사 조작한 거 나오죠 보면요. 자, 여기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냐 또 논문까지 썼습니다. 한국 고대사와 이제 이걸 뭐냐 사이비 역사학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걸 자기들 논문 쓰면서 책으로 읽었는데 보면 110쪽에 보시면 역사 비평사입니다. 자, 뭐라 하느냐? 자, 대방에 대한 기록 나오면 대방 여러분들 보시죠. 대방은 대체로 황해도 일대에 있었다고 파악되는데 그러한 사정은 삼국사기를 비롯한 여러 사설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과연 우리나라 사서 보면 대방이 저기 있다고 안 됩니다.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러므로 대부분의 연구자는 313년 이전까지의 낙랑군, 대방군이 한반도 북부, 구체적으로 대동강 유역에 소재하여 있고 요소 지역과 라누강 유역에 낙랑군 및 조선에는 교치된 것으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나중에 여기 이제 이사 갔다는 거 표현 나오죠. 이게 이제 뭐냐면 대방의 위치가 여기라는 겁니다. 대방. 황해도.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자, 볼까요? 이제, 아까 말하는 한의 위치죠. 여러분들, 한이, 사만이 쓰는 것은 방이 사천리였습니다. 여기가 사천리, 여기가 사천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만이라는 거, 여러분들 거짓말이 됐다는 건 이제 파악 다 됐죠. 요 사만이 아니라는 거, 원문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은 어떻습니까? 친다면 한 방 600리나 될까요? 600리 정도 여기 나올까? 이게 안 됩니다. 개념 자체가 사천리라는 개념 자체가 안 나오죠 보면. 하지만 자기들은 이렇게 떳떳하게 논문을 써가지고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고 이렇게 힘주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과연 이제 방의 개념 나라 우리는 방 사천리를 찾아야 되는데 방 이천리 나라가 얼마만큼인지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문성재 박사님이 전에 자료를
이제 논문을 소논문에 보면 중국 정사 기록을 통한 대방군 위치 고찰이라는 그런 논문인데 제가 봤습니다. 그분이 잘 정리해놨기 때문에 거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전해드린다면,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나라가 방이천리입니다. 방이천리 나라였고, 제나라가 방이천리고요. 오나라가 방이천리고 부여국이 방이천리입니다. 부여가. 그리고 고구려가 방이천리인데 나중에 동서로 육천리가 되죠. 보면요. 그 다음에 대조영의 뭡니까? 자, 대진국은 뭐냐? 방이천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나라하고 우리나라 똑똑다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 이 나라가, 자, 이게 뭡니까? 이 나라가 여기가 뭐예요? 그거 비교해보죠. 이게 방사천리입니까, 여러분들? 방 600리도 안 되는 거? 자, 이천리 나라가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아는 연나라, 조나라, 제나라, 오나라, 대진국이 어떻습니까? 방이천리 땅이었는데. 여러분들 이 나라하고 우리나라 방사천리 땅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면에서 이 땅이 더 넓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땅이 방사천리입니까? 이 땅이 방사천리? 그죠? 그리고 여기에 대방이 있었다? 대방. 여러분들 얼마만큼 코미디인지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원문 대방에 대해서 어차피 나온 김에 한번 파고 들어가십시다. 보면, 자, 삼국지 위지 오한 선비 동의 전에 외에 대해 관련된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군이 뭐냐? 여기서 군은 대방입니다. 대방. 자, 원문을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립니다. 자, 대방이 있는데, 대방에서 어디로 가느냐? 외에 이르기까지의 거리입니다. 자, 종 지져보면요. 대방군에서 외에 가는 거리를 써놨는데, 자, 물을 타고 어떻습니까? 해안가 바다 물을 이용해가지고 가는데, 한국을 거쳐가지고, 한국은 이게 사만입니다. 보면, 한국을 거쳐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 한국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나중에 보시죠. 또 배꼽 잡습니다. 자, 거쳐서, 쫙 바다로 쭉 건너서, 뭡니까? 동쪽이라든지 쭉쭉, 동남쪽으로 쭉쭉 가다가, 자, 뭡니까? 여기 보시면, 뭐 나오죠? 보면요. 뭐가 나옵니까? 구야항국이 나와요. 구야항국. 자, 북쪽 해안가에 구야항국을 가는데, 여러분들 구야항국은 일명 요즘 뭘 하느냐면 구야항국은 여기 나온 것처럼 뭡니까? 일본 학자들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김해, 부산 쪽을 이야기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해놨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자, 그러면 부산인데, 자, 대방에서, 자, 어디까지? 대방을 떠나서 일본으로 가는 길, 외에 가는 길에 어떻습니까? 가는데, 어디까지? 자, 구야항국까지, 즉, 부산 김해까지 가는데 7천리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도 펴놔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앞에 가겠습니다. 자, 대방군 여기서 요까지 가는데 7천리를 간다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요리 가는데 몇 번을 뺑뺑이를 몇 번 돌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바다로 갔든지 요까지 요리 갔든지 일단은 뭐냐? 기록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7천리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7천리. 7천리고 보면요. 거기서 또 바다를 건너면 뭐냐? 천리를 가면 대마도. 근데 왜 천리인지는 이건 파악이 안 돼요. 보면 여러 가지. 그때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자, 바다 개념에서는 나오고 여기서 또 바다를 건너가지고 뭐냐면 나중에 일대국이 갑니다. 이끼섬이라죠 보면요. 천리를 가면 일기국이 나오고 거기서 또 천리를 가면 어떻습니까? 일본에 쉽게 말하면 여왕이 사는 이제 도시로 들어갑니다. 외의 중심 도시로 이제 그쪽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이 나오죠 보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대방에서 외까지 가는데 일단은 뭐냐? 구야항국까지. 여기는 일본인 학자들, 우리나라 학자들 주장하는 것처럼 자, 부산 김해까지가 7천리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황해도부터 부산까지 7천리가 만들 수 있게 되게끔 여러분들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7천리가 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바닷가에서 서성이 가지고 미국으로 갔다 오든지 100번은 어떻게든 돌든지 일단은 7천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천리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나오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뭐냐면 말 그대로 어디? 자, 이도구까지 되는데 대방군에서 어디까지? 자, 여왕이 일본에 외에 여왕이 사는 거리까지는 뭐냐면 1만 2천리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1만 2천리. 자, 대방에서 외까지 거리가 어떻습니까? 1만 2천리입니다. 여러분들 대방에서 앞에 지도를 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서 대방 요까지 어떻습니까? 요까지 가는데 1만 2천리를 간다고 합니다. 무슨 방법으로 갔는지 1만 2천리라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자, 이제 눈치채는 분들 있겠죠. 얼마만큼 지금 그러면 뭔가 대방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낄 겁니다. 대방이 저 위치가 아니라는 걸 이제 눈치를 챌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록이 뭐냐면 여러분들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북사입니다. 자, 북사 다른 논문을 보겠습니다. 글을 옛날에 이제 사료를 북사에 보면 외국은 낙랑군 경기나 대방군으로부터 몇 리요? 똑같이 12,000리가 떨어져 있다. 이 나오죠 보면요. 또 그러면서 듭니까? 외에서 뭐다? 같이 12,000리다. 자, 백제의 신라의 남쪽에 있는데 외는 백제와 신라의 남쪽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물로서는 3,000리를 가야 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자, 낙랑 중요한 거 있죠. 보시죠. 여기서 포인트. 낙랑과 대방은 따라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민사학자들도 낙랑 밑에 대방을 표현하는데 원문도 낙랑 대방에 나오면 반드시 낙랑이 같이 나옵니다. 왜? 낙랑과 대방은 같은 지역으로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낙랑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어디로까지? 낙랑과 급은 나오죠. 뭐죠? 와, 밑 뜻입니다. 한자로 번역할 때. 그게 낙랑과 대방으로부터 얼마요? 같은 뭐다? 12,000리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복잡하지만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낙랑 대방으로부터 여기까지가 12,000리가 나올 수 있게끔 지도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2,000리가 되게끔 여기서 배를 타고 요리 가든지 아니면 요리 가든지 일단은 여기까지 거리를 어떻습니까? 12,000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저 그냥 12,000리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옛날 사설을 장난으로 봅니까? 물론 중간에 안 밝혀지는 부분도 있지만 돼요. 문헌이 고고학적 문헌이 공통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나오면 이건 어떻습니까? 거리 개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자, 여기서 이제 보셨죠? 12,000. 자, 12,000리가 떨어져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 오늘 여러분들께 자료 전해드립니다. 자, 여기서 금정 고검에 어떻습니까? 옛날에 서적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하고 이제 소설 뭡니까? 양서라든지 쭉 보시면 문헌 통고라든지 후한서 기록을 여러분들 보여드리는데 똑같이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대방으로부터 12,000리가 외가 떨어져 있다. 왜 나오죠? 외는 뭐다? 외는 대방으로부터 12,000리에 떨어져 있다. 여기도 어떻습니까? 자, 문헌 통고에도 보면 사고전서 부분입니다. 문헌 통고에 보시면 자, 대방은 뭐다? 대방에서 뭐다? 외까지 가는데 뭘 거쳐서? 조선을 거쳐서는 가는데 자, 조선, 한국이라는 표현이 다 시대마다 틀리죠. 왜? 그 쓰는 그 시대에 맞게끔 어떻습니까? 조선이 되든지 한국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후대 그 사설을 다시 쓸 때 씁니까? 지금 그 시대 때 저기 조선이 있으면 조선으로 고쳐버립니다. 이런 건 이제 사설 이제 참고로 하시고요. 조선을 거쳐가지고 자, 남쪽으로 동쪽으로 이리저리 가면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어디까지? 약 12,000리를 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12,000리. 자, 그 다음에 또 후한수도 보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는 뭡니까? 자, 여기서도 어때요? 대방을 이야기하면서 자, 왜 밑에 듭니까? 한이 있고 위에 있고 동남쪽에 해중에 쭉 나오면서 쭉 설명이 나오면서 뭐가 나오냐? 자, 낙랑군으로부터 뭡니까? 이것도 봅니까? 12,000리가 나옵니다. 자, 어차피 낙랑군과 대방군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거기서 왜 여왕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거리가 12,000리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얼마만큼 지금 낙랑과 대방 위치가 중국 문헌으로 보면 얼마만큼 문제가 심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낙랑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중국 문헌을 되도록이면 인용을 안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자기들 평양 낙랑으로는 도저히 이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자치통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치통감은 이제 여러분들 오늘 정확하게 이거 지금까지 공개를 안 한 분들 많은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께 속 시원히 말씀드리는데 자, 자치통감에는 뭐냐? 자, 외는 어디에? 대방의 동남쪽에 있는데 대를 거쳐 대 가운데 있는데 보면 어때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12,000리는 어디서부터 그리다? 어디서부터요? 요동으로부터 12,000리라고 자치통감에는 아예 속이 시원하게. 그러면 12,000리 거리에 여러분들 뭐가 있었죠? 낙랑과 대방이 있었죠? 그러면 낙랑과 대방은 어디에 있던 지역이다? 자치통감으로 본다면 요동에 있던 지명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아마 속이 시원할 겁니다. 이제 그동안 안 풀린 분들 다 정리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해국 뭡니까? 도지를 보면 여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쭉 나와져 보면요. 여기 보시면 자, 낙랑군 그게 뭐냐? 낙랑군과 대방군은 뭐다? 12,000리 또 나와져 보면요. 여기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각 사서마다 낙랑과 대방과 외의 위치를 12,000리로 표현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중요한 포인트. 그 12,000리 거리 되는 데는 뭐가 있다? 요동이 있다. 요동. 그러면 뭡니까? 낙난과 대방의 위치는 여러분들 이제 어딘지 중국의 문에서 밝혀졌죠. 그죠? 자, 그런데도 우리나라 학계는 뭐랬죠? 평양에 낙난군 유물이 있기 때문에 이 문사와는 상관없이 평양 낙난군이다. 아까 젊은 애들이 주장하는 거 봤죠? 여러분들 이제 뒤에 나오는 고고학 자료 여러분들 다 보여드리면서 그 말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오늘 이 내용을 일부러 잡아놨습니다. 왜냐하면 헷갈리는 분이 많기 때문에. 자, 여기가 남원 옛날에 있던 향교입니다. 남원 보시면 대방이라 나왔죠? 대방에 옛날 고부라 나오죠. 대방. 이쪽이 남원이 대방입니다. 옛날 이름이 대방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미쳐가지고 옛날 역사를 읽어볼 때 고려 조선시대 때 됐습니까? 역사 고정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대방을 뭐예요? 어떤 대방으로 잡았다? 한사군의 대방이라든 이런 쪽으로 이제 개념을 잡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뒤에까지. 자, 요거 여러분들 실체를 공개해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조이 때 위나라. 조인 아시죠? 조조가 세운 위나라. 후손들의 위나라죠. 조이 때 남대방군이 지금의 남원이다. 이렇게 삼국유사에 주석을 달았습니다. 정신 나갔죠? 왜? 현장 고찰도 안 넣고 무능 고찰도 없이 어떻습니까? 삼국유사 주석에 조이 위나라가 어떻습니까? 위나라의 하나의 뭡니까? 지역이 남원이다. 이거는 중국의 지금 동북공정보다 더 무서운 지도가 돼요. 왜? 남원까지가 뭐다? 전라도까지가 뭐다? 위나라 땅이라는 논리입니다. 이걸 누가 줄을 달았냐? 삼국유사의 주석으로 달아놨어요. 그럼 뭐냐? 자, 고려사 지리지에 볼까요? 고려사 지리지에 남원부에 원래 백제의 고령군이 있는데 한나라 근한 때 대방군이 되었다. 이렇게 또 뭡니까? 자, 한나라 근한 때 대방군. 그러니까 오늘 남원 계시는 분들 강의 들으면 속에 연불 치오를 겁니다. 왜? 다 한나라 대방의 후손들입니다. 한나라 대방의 후손들 남원은. 그럼 자, 근한 때 대방군이 되었고 조이 때 남대방군이 되었다 해가지고 고려사 지리지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 때문에 어떻습니까? 고려 말 때는 남원부를 대방군으로 몇 명까지 했습니다. 왕도 모르니까.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삼국유사부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런 바탕 속에서 남원은 대방이다.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중국의 식민지 땅이었다는 겁니다. 북한만이 아니라 남원까지가 대방이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리고 이제 세종실록 지리지까지 이제 더 충격적인 내용을 실었습니다. 본래 백제의 고령군이었는데 후한 근한 때 또 나오죠. 조이 때 남대방군이야. 이런 식으로 세종실록 지리진 전라남도 어떻습니까? 남은 전라도 남은 뭡니까? 도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 이 기록이 그대로 이게 안 고쳐졌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한사군의 영역은 더 넓어집니다. 왜? 대방군의 영역이 어디까지 왔다? 남원까지 왔다고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차마 우리나라 학계는 이걸 못 가르쳐요. 왜? 북한의 지금 한사군도 어떻습니까? 밀리고 있는데 남원이 옛날 대방군이었다면 어때? 맞아 죽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남원 사람들한테 맞아 죽죠. 자, 이러는데, 자, 이 사연을 여러분들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남원 있는 분들 한이 되었다니까. 자, 이거는 원래 뭐냐면, 왜 이렇게 해석이 됐냐면, 원인이 요겁니다. 삼국지 이런 서짐이 뭐냐면,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내용을 참고할 때, 요 기록을 했는데, 오해를 해버렸어요. 오해를. 자, 원래 기록은 뭐냐? 환제 영제 말기에 한 예가 강성함으로 군인이 능히 바로잡지 못했기에 백성 다수가 한국으로 유입됐다. 도망을 왔다는 거죠. 근한 중에 공성방이 둔요의 이남에 황무지를 맡아 대방군으로서 다스렸다는데 여기에 있는 한국을 한을 뭘 했느냐? 이런 스님이 뭡니까 보면 이런 스님이 남한에 있는 한으로 인식을 해버렸습니다. 남사만의 한. 그죠? 근데 원래 이 한이 뭐자? 아까처럼 어때? 원래 큰 고조선의 사만이라면 어때요? 한쪽이죠. 저쪽에 요동 요소 쪽으로 뭐다? 사람들이 백성들 다수가 유입됐다면 해석이 그냥 끝나는데 어디 오발해버렸느냐? 이 한이 뭐다? 한이 지금의 전라도 마한으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남원이 졸지에 대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 어떻습니까? 서류를 잘못 꾸미는 바람에 어떻습니까? 자, 둔류에는 낙난군에 속하는 지역이 돼가지고 대방을 어떻습니까? 대방을 어디에 있어야 될 대방을 오늘 여보시면 요동에 대해 있어야 될 대방을 한반도 강력으로 끌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원제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런 스님이 원제 이게 썼다면 어떻습니까? 줄을 달았다면 이런 스님이 원제자가 됩니다. 대방을 남원으로 끌어들인 사람입니다. 보면 자 해석을 원래 원문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받아들이는 바람에 자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실제 그러면 남원을 대방으로 부른 이유가 뭐냐? 이제 이유를 말씀드리면 바로 어떻습니까? 남원에 있는 용성지, 그 지역의 지역지입니다. 옛날 지역인데 방두천 양분이 이제 이렇게 이걸 겪었는데 보면 여기에만 뭐가 나오느냐? 자, 원래 남원을 뭡니까? 남원을 뭐라느냐? 온주왕 때는 고령군이라 불렀고 백제, 초구왕 때는 대방군이라 불렀는데 여기서 대방은 뭐냐? 구수왕 때 남대방을 부르는데 여기서 대방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한나라의 대방이 아니라 또 어때요? 조이 때 대방이 아니라 원래 대방이라 이름 지은 것은 뭐냐면 바로 남원이 지리산인 방장산이 어떻습니까? 남원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뭐다? 방장산에 지리산인 방장산의 장자하고 띠를 둘러대가지고 대자를 써가지고 뭡니까? 뭐요? 대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방이라는 거. 대방이 이제 방자 나오죠. 여기 방자, 대방. 방장산의 방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대자. 그래서 뭐다? 대방이라는 표현이 이때부터 등장을 합니다. 대방. 이제 방장산 여러분 기억나시죠? 방장산 지리산인데 지리산이 남원을 둘러싸기 때문에 대방이라는 표현이 이때 이제 써 있는데 우리나라 뭡니까? 이런 스님이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뭐다? 이 대방은 뭡니까? 보면 역사로 남한으로 이제 남사만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전부 다 뭘로 중국의 식민지로 남원이 중국의 식민지라고 이렇게 꾸며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남원분들 오늘 강의가 남원분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과연 많이 알지? 또 중요한 거는 지금 남원이 제2의 역사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바로 이제 한나라 식민지 대방에서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데 지금 갑자기 또 남원이 뭘 이야기합니까? 가야 고분군을 가지고 외에 임나 제국이라는 기문이 남원이라는 표현을 주장하면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고 조금 이따 학술회의를 또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비로소 이제 한나라 식민지가 아니고 그 대방은 뭐다? 지리산이 둘러싸는 지역이 남원 대방이라는 표현으로서 이제 이게 정립에 들어가는데 지금 벌써 어떤 일이 터져버렸다? 남원이 일본 서기에 나오는 외의 임나 제국 중에 하나인 기문국이었다는 걸 주장해가지고 이것을 어떻습니까? 유네스코에 가야 유산을 등재할 거라고 지금 남원시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느 면에서 보면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것을 뒤에서 이론을 대주는 분이 있겠죠. 남원이 기문국이었다고. 우리나라 가야사에는 남원이 기문국이라는 거 없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나라 기록에 남원이 기문국이 있다는데 제가 그러죠. 오면 반드시 보라죠. 말은 기문인데 한자가 틀립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말은 기문인데 한자가 틀립니다.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록에 남원이 기문이란 기록이 있다. 엄떤 소리입니다. 욕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 기문하고 일본 서기의 기문은 한자가 틀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 논리는. 자, 기문은 일본 서기에 나오는 이쪽 기문 지문입니다. 기문하고 떼요. 나오죠. 기문 반드시 나옵니다. 일본 서기를 임나 일본부를 주장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지명이 뭐냐면 기문입니다. 기문인데 자, 이게 뭐냐 중국의 뭐죠? 한원이라는 겁니다. 백제전에 보면 뭐냐 기문하가 있다 나옵니다. 기문하. 여러분들 이 기문하입니다. 기문. 근데 이 기문하를 누가 뭐라느냐 금소령이에 나가지고 뭡니까 이거를 기문하를 하동 쪽하고 연결시키면서 남원이 그쪽이다. 기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누가 금소령이가 일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원이 기문이다는 거 여기 나오죠. 자, 이 기문 보십시오. 이 기문하고 여러분들 이 기문하고 같습니까? 뭐 한자를 잘못 썼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헌 고국에서는 아니면 아니다 해야 됩니다. 틀리면 틀리다 해야지 왜 같다고 합니까? 그 기문하고 요 기문 틀립니다. 그죠? 자, 이 기문하고 이 기문은 한 맞자 같습니까? 기자가 틀린데 이건 하고 이건 국이고 근데 기문 하나는 강이기 때문에 뭡니까? 이걸 뭐냐? 나중에 금소령이나 뭡니까 보면 섬진강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 기문화가 섬진강이라고. 근데 제 강의 다른 거 이제 오늘 그까지는 강의 못하고 제 강의 1편을 보시면 자, 섬진강의 방향도 다 틀리다는 거 제가 강의해 놨습니다. 이거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 보시고 이제 정리하시면 어느 정도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 2차 한번 지금 2부로 나눠 올려야 될 것 같은데 한사군의 위치 비정은 다시 완전히 이제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낙랑군 어떻습니까? 낙랑군 대방군이 대방이 한반도에 있다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중국 문으로 보면 새빨간 거짓말이다. 우리나라 문헌도 뭐다? 삼국 사기를 보면 뭐다? 두 개의 낙랑이 존재한다.
그러면 하나는 어떻습니까? 망한 나라는 체리의 낭낭국이고 망하지 않는 나라 하나는 어떻습니까? 313년까지 온 이 낭낭은 어디냐? 그 위치가 어디냐? 오늘 여러분들 문헌으로 정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는데 더 이상 이제 말한다면 어때요? 이제 귀 아플 겁니다. 여러분들 정리를 딱 하시면 어느 정도 오늘 낭낭에 대해서 다 이제 기문에 대해 저 기문하고 이런 부분하고 다 연결된 거 고리를 다 만들어 찾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오늘 1차는 그냥 문헌에 관련된 걸 여러분들 속이 시원하게끔 정리하게끔 다 정리해서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신다면 이제 털이 잡힐 거고요.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조언해드리는데 감사를 드리고 보면요. 하여튼 많이 이런 유튜브가 일단은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야 됩니다. 인기 재미있는 유튜브. 근데 문제는 우리 역사 찾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유튜브 가지고 조회수 많이 올리고 돈 많이 버는 분들 보면 좀 그렇긴 그러는데 보면요. 문제는 제발 그런 분들 지금 동북공정 당하고 역사 침탈 당하는 입장에서 이런 역사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이제 앞에 보는 문헌으로 보는 이제 지금 낭낭군이냐 낭낭국이냐 하는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이제 고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 유물 가지고 과연 지금 우리나라 사기에서 북한의 평양에 발굴된 것이 지금까지도 한사곤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벌써 우리나라 사학계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알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단히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음 이제 한 2부 2회에 거쳐서 여러분들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고자 하니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문헌으로 보는 이제 낭낭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